탈모약의 효과는 더 이상 탈모가 진행되지 않는 방향으로 억제를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는 것 정도뿐이지 더 이상 모발이 새로 나오는 상황을 만들지는 못한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고, 오래 가발을 쓰고 있으시다 보면 피부에 여러 가지 이제 트러블이 생기실 수도 있겠고, 경계 지역에 있는 모발들이 탈모가 또 진행을 더 되게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, 그 모발 이식을 탈모가 진행된 자리에 해놔 드리게 되면 그거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살아서 계속 자라나고 훨씬 더 자연스럽고 생활하기도 너무 편리하고 다른 피부 트러블도 없으시고 다른 치료들이 갖고 있는 단점을 훨씬 더 편하게 커버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게 모발 이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뭐 M자 탈모가 있다거나 정수리 탈모가 있다거나 헤어라인 교정을 좀 하고 싶으시다거나, 얻는 모발은 저희가 후두부에서 얻어서 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를 바가 없으시거든요. 그래서 모발 이식은 어느 분이나 다 이용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, 후두부를 침범할 정도로까지 탈모가 진행이 되시면 거기서 우리가 모발을 얻어야 되는 자리인데 그 부분이 적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그런 상태가 되실 수가 있죠. 그래서 미리미리 탈모에 좀 신경을 쓰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가능하죠. 지루성 피부염이나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다른 질환이 좀 있으신 분들은 물론 수술 전에 저희랑 상담을 하면서 그 정도를 지켜봐야겠고요.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. 근데 이제 만약에 가피가 아주 두껍게 덮여 있고 저희가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 싶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치료를 하셔서 피부가 이렇게 많이 안정된 이후에 모발 이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수술할 때 모발을 채취하는 방식에 따라서 구분하는 게 대표적인 구분이 되겠고, 뒷머리 후두부에서 저희가 모발을 얻는데 메스로 절개를 하느냐, 모낭을 하나하나 이렇게 뽑아서 쓰느냐에 따라서 절개 방식, 비절개 방식,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부르게 되고요. 그 심는 자리를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식모기 방식, 슬립 방식,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. 이 비절개 슬립 방식은 뽑기 전에 저희가 미리 앞쪽에 심을 자리에다가 구멍을 다 촘촘하게 뚫어 놓습니다. 그러면 그 뚫어 놓은 자리에 비절개로 뽑은 모발들을 앞쪽으로 옮겨서 집어넣는 그런 방식을 쓰는 게 이제 저희 비절개 슬립 방식이라고 하는데, 하나만 있기도 하고 두 개짜리가 있고 세 개짜리도 있는 이런 모발들을 미리 앞쪽에 구멍을 다 뚫어서 그 뚫은 자리에 모발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살아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한다는 얘기고요. 뒷머리에서 이제 모발이 뽑히는 부위가 짧아야 모발을 빨리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짧게 자르는 부위들을 마련을 하는데, 자른 자리가 모발 길이보다 폭이 짧게 만들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머리를 다시 이렇게 잘 펴서 만들면 어디서 모발을 얻었는지 잘 모르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, 좀 더 그 자리를 가까이 가서 보면 짧게 자른 부위의 자리에서 모발을 다 뽑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건너 구멍을 뚫어서 모발을 뽑기 때문에 그 모발들을 얻고 나서도 모발 사이사이에 남아있는 모발들이 자라고 나면 어디서 뽑았는지 저희가 알기가 어려운 정도로 그렇게 잘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. 앞쪽에서 미리 다 구멍을 뚫어서 모발이 들어갈 자리를 마련을 해놨기 때문에 뒷머리에 구멍을 또 뚫어서 모발을 뽑으면 그 뽑은 동시에 그 모발을 뚫어진 자리에 집어넣는 그런 방식으로 하니까 모발이 후두부에서 수술 부위로 들어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화되고, 그래서 생착률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고, 엎드리거나 누워 있는 상태가 아니고 앉아서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지루하게 시간이 지나가시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앞에 TV를 틀어놓고 그걸 보시면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고, 모발 이식은 이렇게 수술의 정도로 볼 때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수술이고, 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 비절개 슬립 방식의 수술 방법은 모발이
나오자마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앉아서 시술을 하시기 때문에 수면 마취를 할 수 없는 면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. 우리가 이제 치과 치료하실 때 마취 주사 맞으시는 경우가 가끔 있으시잖아요. 그런 정도의 마취를 통해서 수술이 끝날 때까지 전혀 통증이 안 느껴지는 상태를 갖고 가시게 되니까 깨 있으시다고 해도 그게 이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보통 우리가 M자 약간 들어간 정도를 2,000모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, 조금 더 진행되면 이제 3,000모, 정수리 근처까지 이렇게 많이 올라가신 경우에는 한 5, 6,000모 이상 모발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, 2,000모 정도면은 한 2시간 5, 6,000모 정도 하시게 되면은 시간은 자꾸 더 늘어나게 되겠죠. 드물지만 아쉽게도 그런 분들이 나타나실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. 근데 그럴 때는 저희가 AS 수술이라는 게 있는데 보강을 해드리죠. 보강을 해서 만족할 만한 생착률 내지는 밀도를 만들 수 있게 저희가 항상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작은 모수의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도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. 물론 모발을 채취한 후두부에서 약간 출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 출혈이 생기는 거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압박 붕대를 좀 해드리는데, 그 압박 붕대를 그 다음날 오전에 와서 좀 풀고 그 이후부터 이제 일상생활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다음날도 좀 쉬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죠. 이식해 넣은 모발하고 두피 자리의 피부하고가 이제 완벽하게 하나가 돼야 이제 그게 빠지지 않는 모발이 될 텐데, 그때까지 보통 우리가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볼 수 있겠거든요. 그래서 그때까지는 모발이 항상 잘못하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심한 운동 같은 거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, 사우나나 술, 담배를 하시면 우리 몸에서 이제 심장 박동이 좀 빨라질 수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출혈이 수술 부위에서 생기면 모발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.